그 다음에 플로럴은 뭐 플로럴 그 옆에 이제 스위트가 있죠. 플로럴 옆에 스위트가 있는데 이 플로럴과 스위트는 어떻게 보면 뭐 동일선상이라고 볼 수 있죠. 스위트는 사실 단맛을 내는 뭐 제품, 뭐 예를 들어서 뭐 허니나 뭐 그다음에 메이플 시럽이나 그다음에 몰라세스, 이런 것들, 그다음에 캐러멜, 보통 우리가 캐러멜이라고 부르는 캐러멜라이즈드 된 그런 제품들, 이런 것들에서 이 스위트, 단맛의 뉘앙스, 향의 플레이버,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해요. 이게 맛이냐 향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, 플레이버는 뭐 정확히 얘기하자 그러면 맛과 향의 합이다. 근데 또 향이라고 또 하기도 애매한 게 아로마가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코로 들어가서 느껴지는 향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입 안으로 들어가서 비유 경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 후세포에서 느껴지는 향이 있죠. 그걸 굳이 향이라고 할 수 있느냐? 왜냐면 그 비유 경로를 통해서는 향만 넘어가는, 그 작은 분자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큰 것들도 다 넘어가죠. 그러다 보니까 그걸 향이라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플레이버란 단어 자체는 좀 복합적인 의미고, 그거를 뭐 단맛, 뭐 맛과 향의 합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플레이버는 플레이버다. 그래서 스위트한 플레이버들을 얘기한 거고요. 메이플 시럽이 옛날에는 사실상 다른 쪽에 있었죠. 그런데 지금은 다시 단맛 쪽으로 다시 왔고요. 그 당시에는 이제 메이플 시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알기 쉬운 뭐 나무 수액 있죠. 뭐 고로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설탕이 추가가 돼서 뭐 단맛이 강해지는 거를 얘기한 게 아니고 원액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나무에서 나온 그 나무의 우디한 그 뉘앙스, 그런 뉘앙스, 그다음에 좀 특이한 뉘앙스, 그런 뉘앙스를 얘기하려고 메이플 시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,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슈퍼에서 사는 그런 메이플 시럽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에서 이제 괴리가 생긴 거죠. 그래서 지금은 조금 현실적으로 다시 메이플 시럽을 시럽적으로 다시 집어넣었죠. 단맛으로. 그리고 이제 플로럴 쪽도 마찬가지인 게, 어차피 우리가 이제 꽃에서 나는 향기, 뭐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꽃이 또 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향이 굉장히 주가 되죠. 그래서 그런 뉘앙스들,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베이스로는 이 스윗한 뉘앙스가 바탕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바로 옆에 배치를 해놨고요. 그리고 그 사이에 뭐 블랙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로 보내기도 애매한 단어죠. 왜냐면 옛날 뭐 한 10년 이상 전에는 뭐 블랙티라는 단어가 그렇게 뭐 유명한 단어는 아니었어요. 왜냐면 블랙티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부각이 된 게 게이샤 때문이죠. 게이샤의 블랙티 뉘앙스 때문에. 그러다 보니까 이 홍차의 뉘앙스, 당연히 이제 그린티보다는 당연히 단맛이 더 있죠. 단 뉘앙스가 더 있는데, 이 블랙티 같은 경우는 그 게이샤의 영향으로 사실 얘를 어떻게 뭐 스파이시스로 넣을 수도 없고 뭐 다른 데로 넣을 수도 없어서 사실 여기다 넣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블랙티도 하나의 그냥 뭐 스위트를 바탕으로 한 뉘앙스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너티 코코아, 뭐 견과류, 그 다음에 이제 코코아 뉘앙스죠. 초콜릿 뉘앙스,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. 약간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플레이버 휠도 기존의 기존의 플레이버 휠에서도 4가지 섹션으로 이제 나눴었어요. 첫 번째가 이제 엔자이매틱, 그 다음에 슈가 브라우닝, 그 다음에 드라이 디스틸레이션, 그리고 이제 디펙트, 이렇게 나눴었는데,
그 순서는 사실상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 로스팅을 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뉘앙스와 거의 일치를 하죠. 그래서 뭐 엔자이매틱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과일이나 이런 뉘앙스였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은 사실 라이트 로스팅과 굉장히 매칭이 강하고요. 그 다음에 뭐 슈가 브라우닝 같은 경우는 뭐 슈가 브라우닝의 대표적인 이 카라멜라이제이션,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하는 메일리아드 반응, 이런 것들이 이제 슈가 브라우닝 반응이죠. 그런 것들이 가장 중점적으로도 많이 일어나는 게 이제 미디움에서부터니까요. 또 미디움 쪽에 미디움 로스팅에 또 가깝다. 그쪽 뉘앙스가 가깝다. 그래서 이제 코코아, 너티 이런 것들은 약간 그쪽에 가깝다.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드라이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탄 느낌. 그래서 이제 2차 크랙이 넘어간 다크 로스팅 표현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방해요. 사실상 그런 해석은.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면 브라운 스파이스가 있죠. 그런 것들이 약간 그런 뉘앙스를 낼 수 있다. 당연히 뭐 라이트 로스팅을 하고 뭐 미디엄 로스팅을 해도 이 브라운 스파이스의 뉘앙스나 뭐 너티 코코아의 뉘앙스가 있을 수 있어요. 왜냐면 그거는 이제 그 생두의 캐릭터고 또 가공에 따라서 이런 뉘앙스들이 그때부터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. 근데 이제 그런 방법들, 특히 뭐 애너로빅이나 이런 방법들이 나타난 이후로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었죠. 그 전에는 뭐 사실 거의 일치하더라라고 볼 수 있었죠. 그래서 요 스파이시스까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커피에서 일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, 그렇다고 해서 이제 브라운 스파이스 쪽에 페퍼나 이런 뉘앙스들이 강했을 때 이걸 좋다고 봐야 되느냐? 그렇지는 않고요. 그러니까 프루티하고 스위트한 느낌, 이런 뉘앙스들이 어떻게 보면 좀 강하다. 그럴 때 가장 좋은 커피로 인식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뭐 스파이시스 정도는 뭔가 좀 다양성을 준다. 너무 과일적인 느낌이나 뭐 스위트한 뉘앙스만 있으면 좀 단순할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스파이시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약간 다양성을 줄 수 있다. 대표적인 게 원래 이제 블랙티였죠. 그래서 약간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다.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. 얘네가 주가 된다. 그러면 뭐 시나몬 같은 경우는 뭐 주가 된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죠.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는 그래도 스위티한 뉘앙스는 굉장히 잘 존재한다라는 전제하에 나오는 뉘앙스들이기 때문에 이런 뉘앙스들은 뭐 좋다,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.